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고카드 리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안 되는, 만나면 아니 되는, 연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분들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피고카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초반부터 그런 분들 알아보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연인관계로 들어서고 나서야 조금은 후회할 수 있던가,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변별해내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던가, 내지는 너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내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빌드업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노동에 대해서 같이 보낸 추억에 대해서 아쉽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겠죠. 이 주저하는 마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읽어보는 리딩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거나 내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던가 내지는 슬프게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배제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마다 어트랙트 시키는 에너지는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상대방 분들, 어떤 분들이 어트랙트 되고요. 이 어트랙트 되시는 분들 전체가 어떤 내용에 나오는, 메시지에 나오는 특질을 가졌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변별해낼 수 있게 그 힌트 부분이나 내지는 뭐 외모가 어떤 특징을 지녔다던가 내지는 어떤 행위를 한다던가 내지는 어떤 직업군을 가졌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배제하면 조금 더 좋은지,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는지,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지 내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분들을 인생에 품어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낭비할 시간과 노고들 그리고 그 슬픔과 에너지들 그런 힘든 소모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는 리딩입니다. 제가 이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특질, 뭐 직업군 이런 분들 다 배척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감 지점을 갖고 연인으로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특질을 가지신 분들을 주의하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어떤 나한테 안 맞는 직업군이 있어. 나한테 안 맞는 외모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어. 나한테 안 맞는 어떤 성별이 있어. 라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시라고 이 리딩 읽어본다기보다는요. 미래에 쓸모없는 소모전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행복만을 추구하시라고 오직 여러분들의 만족감만 추구하시라고 읽어보는 리딩입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택카드 선택시 나를 부르는 카드,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 그리고 오늘따라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에 적어두었으니까요. 선택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하단에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내지는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연인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볼까요? 그룹 1번 분들 어떤 연인 타입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지 내지는 아예 만나지도 말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들리는 게 뭐냐면 이거 뭐 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왜 치명적이냐면요. 그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게 연관된 이분들 지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분들 하는 행동, 이 행동 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링크가 걸려있는 어떤 다른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그건 이제 메시지로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이 다른 거에 기인한 어떤 것들이 내지는 다른 거에까지 임팩트를 도미노처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 인생이기 때문에 뭐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나든 안 만나든 이 사람들의 이 링크가 걸려있는 자기가 뭔가 한 행동에 대한 어떤 인과응보에 대한 거겠죠. 내지는 뭐 에너지 문제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좀 볼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 부분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노골적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좀 유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됐고요. 이건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들린 게 뭐냐면 그걸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전자, 프롤로그.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전자. 이게 뭐냐면 이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 친구죠. 여러분들 교류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렇게 광폭인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여러분들의 어떤 자아도 찾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지, 지구는 어떤 공간인지, 나는 어디에 태어났길래 이런 삶을 사는 건지를 사람들 사이에서 흡사하기에 시장통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보면 사교적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고요. 어딜 가서라도 굉장히 훌륭하게 행동을 잘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다 하더라도요. 물론 여러분이 약간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4차원적인 엉뚱한 소리 하긴 하지만요. 사람들은 그런 거조차도 상당히 좋아해 주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있었을 때는요. 어떤 집단에서 교류 활동을 하거나 교우 활동을 하거나 내지는 협력 관계를 만든다던가 내지는 우정을 쌓는다던가 내지는 뭐 동호회를 활동을 한다던가 어쨌든 간에 옆집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던가 여러분들의 자아를 그 사람들의 투영해서 많이 찾거든요. 그 사람들 따라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통해서 튕겨져 나온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쏟아냈을 때 리액션을 해줬을 때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먹잇감이나 공급처로 많이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이 상대방 분들은 그걸 다 막아요. 계속 전화해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굉장히 강도가 약하겠죠. 예를 들자면 어디야? 뭐 하고 계시나요? 뭐 예를 들자면 흡사 그 자리를 파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것처럼 내지는 뭔가 염탐은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흡사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일본 분들이 필요해서 찾았는데 아, 뭐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그랬는데 내가 이 자리를 파하고 당신한테 가면 당신이 내가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니까 나를 볼 건지 내지는 뭔가 사유가 있어서 꼭 만나야 되는 일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 같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사인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럴 일이 있어서 연락을 그럴 생각도 또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엔 들키면 안 되니까 이거 무의식에서 하는 행동이지만 어쨌든 이 상대방 분들 멘탈리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만나야 되는 것처럼 만나줬으면 좋겠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길 바라요. 그 장소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있는 걸 원하지 않아. 결론을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의 어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약간은 이게 몇 달마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해 몇 년 단위로 굉장히 심해질 때가 있고 안 심해질 때가 있는데 사람들하고 군중 무리에 있었을 때는요, 굉장히 방어 기절을 혼자 아무 일도 없는데, 전쟁 난 것도 아닌데, 혼자 방어 기절을 약간 세우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내가 욕심 부리는 그룹 1번 분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자기 험담할까봐, 내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뀔까봐, 그 불확실성이죠. 불안정성이죠. 근거 없는 거겠죠. 불확실하다는 것과 불안정성은 상당히 근거 없음도 굉장히 함의하고 있는 단어죠. 그런 키워드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불확실성인 거예요. 히스테리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히스테리아까지는 아니지만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연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내지는 내지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눈에 차지 않겠죠. 아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싫겠죠. 가진 이유는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핑계도 되게 잘 돼요. 예를 들자면은 뭐 술 먹고 술 취해서 집에 가면 힘들어 하니까 되게 그럴듯한 이유도 잘 돼요. 하지만요, 결론은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귀결되는 장소가 뭐냐면 이 사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싸움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셔야 되겠죠.
왜냐면 흔히들 사람들이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처증, 의부증이냐. 아니, 의처증, 의부증은요. 뭐 그래도 뭐 좀 좋아하는 마음 내지는 소유욕 뭐 이런 거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본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의처증하고 의부증하고 별반 차이는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게 연장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분들의. 이건 이분들 문제, 인생의 문제일 거라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재물이나 재물에 대한 획득. 재물에 대한 획득의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던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리미티드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저럴 거야. 저런 사람 모여있으니까 저럴 거야. 저기는 저런 사람 모여있으니까 저럴 거야. 그러니까 사람 모여있는 것들이 다 네거티브하게 느껴 하시는 분들이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 대한 인정 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면 자기 가족에 대한 생각들은요. 굉장히 하늘 높이 이렇게 떠받들어 놔요. 자기 가족들은. 그러니까 뭔가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자기에 대한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일본 분들이 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자기가 자신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을 어디 데려다 놔도 자기 확신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미 이분들한테는 엘레멘트에 이미 있는 분들은요,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또 이게 또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자기 학습, 자기가 이게 자기 학습, 뭐 셀프 프로크레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칭 얘기하는 자기 학습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빅노노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가 이 서두에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그런 성취와 행복, 희열 이런 것들을 인간으로서 맛볼 수 있는 모든 행복감들과 희열을 맛보시려면 무조건적인 어떤 인간 관계성에 대한 자유로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들은요, 자유로움을 가져다가 갖다 줄지 아니할 망정, 이분들은 실제로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리미티드를 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장시켜갖고 리미티드를 줄 수 있을 뿐더러 또 그러한 이유에서 먼 미래에 봤을 때는 이분들 문제죠. 이분들이 어떤 재물의 획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희박하다든가 내지는 거기에 대한 기능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만족하거든. 흡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하면 나는 뭐 이렇게만 살아도 충분해. 라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실제로 뭐 재물 욕심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러냐? 아니죠. 이건 자기 모순인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럼 왜 나와요? 이 얘기가.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그 재물을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재물을 획득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재물을 획득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난 그냥 아예 재물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고 뭐 무념무상으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카드 안 나왔겠죠. 아예 얘기 안 나오겠죠. 아예 그냥 이것만 나오겠죠. 아, 훌륭하시네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무념무상. 진짜 신선같이 사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조금은 제가 뭐 약간 역할극처럼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전화가 온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만나고만 있으면 계속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의 근간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못 놀게 하거나 그냥 연락하는 사람들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엄마가 전화할 수 있는데 그럼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계속 쭉쭉 가고 있네요. 거의 이 부분이 핵심 골자라 가지고 그래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나야지 다음 수순 다른 것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을 조금은 산만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개념과 철학적인 개념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누가 질문할 가치도 없이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이렇게 선택했어. 학교 이거 선택하고 이렇게 했고 난 이렇게 투자했고 이렇게 회사 다녔고 이렇게 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는 참 그 질문 자체가 모호하거나 내지는 질문할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퀘스천을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상대방 분들 그 상대방 누군지 간에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서 집에 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의 어떤 멘탈리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가져다 주는, 다시 한번 그 첨언 또 드리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원 오브 댐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정말로 건실하거나 내지는 나아가서는 굉장히 유망한 사람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도 주의사항으로 해드릴게요. 뭐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재물 획득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수수한 어떤 옷차림새나 예를 들면 수수한 못이 아닐까, 수수한 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하시겠지만요.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다시 얘기해드리면서 이분들의 어떤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 있죠. 뭐 거기 갔었을 때는 뭐가 안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약간은 피하는 게 젊으실 때, 아주 어린 뭐 10대 때나 뭐 20대 때나 뭐 이렇게 젊은 나이 때는 이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유지는 되겠지만, 유지는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희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커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 있죠. 그게 트리거가 되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특히 이 상대방 분들, 만나지 말아야 되는 이 상대방 분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회 활동인 거예요. 자기 불확실성을 투영해가지고, 뭔가 흔들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어떤 재능이나 뭐 예를 들면 커리어나 프로페션 내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겠죠. 내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다 못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재능이나 내지는 감수성이 뛰어난 걸 알고 있는 그 어떤 엘레멘트가 있다면 그 엘레멘트에 대해서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구두적으로도 내지는 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누가 해? 요즘에 그런 걸 누가 해? 미래에 그런 건 전망이 없대. 미래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계속 뭔가 그런 것들로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듣기 시작하면 사람이 뭔가 한번 귀로 들었을 때는요, 일종의 뭐랄까, 이 언어라는 것도 주술 효과가 있는 거죠. 주술적인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또 귀가 이만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작동을 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뭐랄까, 트릭 같은 것들이. 그랬을 때는 이 상황 자체가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더 교차 지점이나 교류 지점이 전혀 없이 열심히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교감하지 않은 채 이 연애라는 것에 굉장히 과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슨 어떤 건축물을 빌드업 시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그 건축가들이나 내지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만족감도 투영이 돼서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하모니와 밸런스를 이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모니. 그리고 그게 당연히 응당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기대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기 때문에 당연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토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건만 뭔가 이 연애 자체가 나중에 어떤 갈림골로 가게 되냐면 밋밋한 그냥 건물 있죠. 직사각형 건물. 그냥 열심히 그냥 누군가가 밤새도록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밋밋하게 그냥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 있을 것만 같이. 하지만 그게 너무 견고해서 거기에 대한 기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이 그냥 직사각형 건물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한 장만 더 볼까요? 한 장이 뭘까요? 보는 김에 좀 더 볼까요? 이미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열심히 밋밋한 회색조의 건물이 열심히만 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과몰입을 한다든가 사랑이라는 이유가 사랑이겠죠. 사랑도 열심히는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는 못 해드려요. 근데 이분들의 사랑 자체가요. 여러분들한테는요. 굉장히 뭐라 그러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지구상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낭만과 희열 자체가 굉장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가 흔들리고 엘레멘트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그 얘기 있죠.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는지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것들이나 그 불안감과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 있죠. 그걸 결국에는 계속 뻔뻔질해가지고 그게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면 본인이 모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나는 배신당한 거 느낌이다. 당신은 배신했다라고까지도 참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네요. 이런 설명 드리기가. 오히려 속인 건 당신이다. 나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내지는 손가락을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거죠. 지목질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에요. 라고. 에너지를 볼까요?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넘어갔네요. 첨언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요. 상당히 정신없는 걸로 좀 들릴 거예요. 이때쯤 되면. 정신없이 들려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모든 인디케이션에서 여러분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충분히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들 고요함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고요함에서 일어나는 어떤 오직 인간들만 할 수 있는 어떤 거 아닐까요? 이 3차원 세상에서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하지 말아가면서 굳이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찾을 이유는 없겠죠. 이 얘기는 왜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특권을 다 버려가면서 우리가 같이 살려고 이 많은 인간들이 지구에 살죠. 그럼 같이 어울리고 같이 공유하고 교류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울고불고 뭐 전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에서 태어났을 텐데 굳이 그거를 다 배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과 굳이 만날 필요는 없겠죠. 이 에너지가 느껴져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엘레멘트도 어떤 사람들과의 공유나 교류나 모든 사회 활동이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신 적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재되어 있었으니까. 난 뭐 좋아해 라고 하는 것처럼 굳이 그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탑재되어 있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굳이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대중들, 다수들, 내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뭐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들도 이 에너지를 가지고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발현하는 이 사람들을 프로젝션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도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만나셨을 땐 되게 잘 맞을 거예요. 그것도 힌트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모든 가치가 이 사람들과 딱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진짜 내가 찾는 사람 만났다고. 말 너무 잘 통한다고. 내지는 이 사람들이 뭔가 얘기한 말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혹하게 들렸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 해드렸죠. 약간 거짓말 잘한다고. 거짓말장애는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굉장히 포장하는 그런 말들 되게 잘 하세요. 아까 어떤 얘기 하다가 얘기가 나왔죠? 예를 들자면 내가 배신당한 거다라고 하던가, 내지는 예를 들자면은 아까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있었을 때 자리를 파하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출장 가는 것까지도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는 뭐 관계성이 깊어졌을 때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술 먹으면 건강을 해로워지니까 내지는 뭐 가진 핑계 굉장히 그럴듯한 핑계 잘 되는 거 있죠.
그게 다시 한번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나르시스트 얘기하냐? 아니에요. 나르시스트는 아니에요. 이분들. 나르시스트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냥 이분들의 어떤 일종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분들이 이 부분을 자각을 하신다면 더 많은 또 결국에는 나아가선 그 얘기 나온 부분이 있죠. 나아가선 재물 활동을 할 때 획득하는 데 있었을 때도 상당히 뭔가 재능을 발현하실 텐데 조금은 아쉬운 게 있네요. 행운 가득하실 기원 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피해야 되는 연인 스타일, 어떤 스타일을 피하셔야 되는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천사같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2번 분들. 일단 그룹 2번 분들한테는 그 연인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거랑 좀 다르죠. 연인은 우리가 정서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게 중시해야 되는 게 이게 시각적으로도 좀 보여지는 거겠죠. 내지는 여러분들 친구분들도 훈수 둘 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 빼는 사람들, 김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노노예요. 노노. 왜냐면 그것을 이렇게 좀 나 김 빠지게 내가 그렇게 흥겨워하는데 김 빠지게 한다든가 내지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는데 좀 초치는 소리 할 수도 있죠. 그게 팩트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고 내지는 사회의 어떤 관념일 수도 있고 뭐 초치는 소리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뭐 예를 들면 정신 차려라 라는 식으로 초치는 말을 한다면 당장에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관념이 아니니까 뭐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에 그런 어떤 초치는 소리를 한다 한들 그걸 좀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멘탈리티 자체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건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전체 어떤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었을 때 굉장히 좌지우지 시켜놓을 수가 있거든요. 흔들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방어기저까지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방어기저 있죠. 그냥 확 세워놓고 그렇게 되면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말을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데 그런 특정 행위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냥 아예 안 듣고 이렇게 오래 같이 산 부부같이 될 수가 있겠죠. 안 듣는 거예요, 서로. 근데 여러분들만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이 사람 계속 떠들고 더 수위를 좀 높여놓을 수가 있겠죠. 강도를. 더 초치게 만든다던가, 내지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기분까지 막 잡쳐놓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 사람이 왜냐면 무반응이니까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빅 노노라고 얘기가 들려요. 굉장히 이렇게 두 분 관계성이 기이하게 돌아가거나, 내지는 굉장히 오래 산 부부같이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고. 어쨌든 간에 좀 볼까요? 그룹 2번 분들. 지금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실 수 있는 분들 있죠. 대신 정서적으로 자기가 동감하는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는 당신이 그렇게 흥미진진해 하니까 내지는 그렇게 기뻐하니까 내가 당연히 당신의 어떤 보조를 맞춰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배려심이겠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익스텐드 돼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사사건건 뭔가 문제나 트러블 메이킹이 되는 상황까지 만들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선자에 지금 설명드린 절대 빅 노노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게 무슨 결정을 하던 그 커플이 무슨 결정을 하던 간에 극단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이사를 가는 부분에서 어디 가서 살 건지, 어떤 집을 살 건지, 얼마짜리를 살 건지, 어떤 대출을 받을 건지까지 생각을 하는 데 있었을 때까지도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어떤 물질적이거나 두 사람 관계성에 있었을 때 누가 선자고 후자고 내가 이끌 테니 당신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이렇게 풍요롭게 내가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거든. 진심에서 당신한테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위한 마음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이 마음을 당신이 그냥 무심코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라도 따라와 주길 바라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의지나 결의가 없는 사람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어떤 공감대에 대해서 내가 이끌 수 있으니까 내 표현 방식으로 좀 따라와 줘라는.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환경적인 요소에서 튀어나온 게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꼭 가정 환경은 아니지만 가정 환경처럼 느껴져요. 특정 어떤 종교도 느껴지고요. 예를 들자면 뭐 대대로 내려온 어떤 특정 종교가 있다든지 그 종교에 입각한 여러분들의 어떤 심상이 또 따로 있게 그게 가족과 맞물려서 가족이라는 컨셉과 맞물려서 내지는 관계성, 인간관계성, 내지는 연인이라는 컨셉, 사랑이라는 컨셉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초치는 말 하는 사람들의 특질은 뭐냐면요. 내가 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나아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것들이 관철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사랑이란 이름에 어떤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 내가 그냥 이렇게 좀 따라가 주겠다라고 져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거는 내가 뭐니까 내가 어떠니까 이 사랑을 유지하려면 당신이 나의 어떤 부분은 다 받아들여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좀 되죠. 여러분들이 뭔가 흥미진진한 것을 제안을 했어요. 내지는 어떤 제안을 했어요. 내지는 사랑이란 이름의 어떤 제안을 했어요. 연인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했었을 시에 이 사람이 그냥 초치는 발언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이렇게 해. 그런 거 하지 마. 내지는 그런 거는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지는 무반응. 왜냐면 나는 뭐니까. 난 남자, 여자 구분해서 읽는 리딩은 아니지만, 난 여자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고점, 자기가 벤티지 포인트에 서 있는 것처럼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은 빅노노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하거나 내지는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대치를 할 생각이 있든 없든 그게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초치는 발언 하시는 분들 있죠. 안 돼. 난 그럴 시간 없어. 그런 걸 뭘 해? 시시해. 뭐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들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 건 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뭐 다 내는 거냐. 예를 들자면 돈을 다 내는 거냐. 내지는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런 거는 뭐 니네들 그룹 안에서만 해. 그러니까 그 그룹이 무슨 그룹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겠죠. 뭔가 이렇게 당신 살던 동네에서나 해. 나는 안 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게 초치는 거죠. 뭔지 아예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좀 설명이 필요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아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아버지나 할머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트랙트 시키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지금 여러분들에 한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상대방 분들, 만나면 안 되는 분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지 말아야 되는 이 사람들 유형이 애늙은이로 보여져요. 또 애늙은이 이 시기에 어떤 성취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예를 들자면 자리를 먼저 잡았다던가 예를 들자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에 일찍 예를 들자면 깨우쳐서 내지는 뭔가 자각해서 각성해서 사회를 일찍 알아버려가지고 이미 좀 자리를 잡았거나 내지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늙은이처럼 세워놓는다던가, 내지는 또 애늙은이처럼 좀 옷을 성숙하게 입는 걸 수도 있겠죠. 옷이나 내지는 어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있죠. 성숙하다 못해서 조금은 예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뭔가, 그게 뭔가 멋을 못 부린다기보다는요, 고질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게 느껴져요.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런 거야 라고. 예를 들면 요즘 뭐 시계 안 차고 다니는데, 사람들 대부분 시계 안 차고 다니시죠. 요즘 유행이라고는 하는데, 굳이 뭐 그 시계를 차고 특정 브랜드의 시계를 차면서 그것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든가, 자기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 특정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건지, 내지는 그냥 시계를 찬 게 자랑스러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애늙은이 기질이 있는데, 그 애늙은이 기질 때문에, 앞전에 설명드렸죠. 그 기질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특이하게 나타내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섹슈얼리티예요. 얘기는 바로 나오죠. 섹슈얼리티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상대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뭐 안 만나실 거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니까요. 섹스로 뭔가 점령을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절대 빅노노예요. 왜냐면 섹슈얼리티로 점령을 해놓는 거 있죠. 마음이든 몸이든 이렇게 점령을 시켜놓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거는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 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관념이 있어요. 굉장히 노인네 같은 관점이죠. 예를 들자면. 더 이상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이 세상 것들이 내 거 아니면 남의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뭔가 이중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애늙은이다 보니까 성인들, 나이 든 사람, 현자, 내지는 뭐 성공한 사람들은 섹스를 장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런 분들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자면,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탐닉하는 거 있죠. 그 탐닉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거는 뭐 느끼시겠죠. 실제 마주했을 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또 내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익스페리멘탈, 실험 정신이 강한다던가, 예를 들자면 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실험 정신이 너무 강해. 근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거든, 그분들이. 그래서 실험 정신이 강한, 그거랑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험 정신하고 지금 봤을 때는 섹슈얼리티로 장악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지는 이분들이 또 장악하는 게 또 무엇이 있냐면, 일종의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 가치들이 있죠. 가정, 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낭만들, 내지는 연인 관계들, 내지는 자식들, 내지는 가치, 뭐 집안에서 내려오는, 제가 아까 종교 얘기도 해드렸죠. 종교에 대한 가치나, 내지는 어떤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관심이 많으면서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해요. 그거는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 예를 들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예를 들자면, 내지는 뭔가 상대방 배우자의 집안의 어떤 배경을 보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요. 조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겠어요.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집안 식구들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꼬치꼬치 캐 묻는 분들이 있다면 대놓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지,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로 이렇게 가늠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지는 이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 포함해가지고 가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 자리를 파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뭔가 단순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재밌겠다라고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조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의미 있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아닌 척 하는데 의미 있게 물어보는 것은 일종의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빅노노라고 얘기해 드렸죠. 이미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거야가 아니라 만나기 전에, 만나는 수순에서 빅노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들 있죠. 여러분들의 어떤 집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사회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비춰지는지를
확인을 하신다면 그것도 노노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나중에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지금 얘기는 이미 먼저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정서적인 낭만과 수려함이 있다 보니까 이 정서에 수려함이 있어요. 그리고 연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데이트를 했다. 예를 들자면 누구 소개로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좀 후한 점수를 준다던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오브젝트화 시켜가지고 사랑이라는 오브젝트화 시켜서 먼저 점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디테일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내지는 맥락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우린 자주 만나니까 연인 관계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주 만나니까. 내지는 나한테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니까 아빠는 뭐 하시는지 내지는 뭐 어디 사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지는 어떤 섹슈얼리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예를 들자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게 뭔가 실험정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를 이렇게 뭔가 보호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나를 떠받들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쨌든 나한테 대한 관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빅노노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비단 섹슈얼리티 관련해가지고 끝날 문제라기보다는요. 이분의 어떤 애늙은이, 모든 애늙은이이신 분들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올드 소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드 소울은 아니에요. 그냥 올드 소울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은 그렇게 장악하면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 부분 얘기가 이쪽에서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또 빅노노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후자에 좀 얘기를 해드렸던 어떤 여러분들의 집안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 유산이 있을 만한 집안도 아니고 유망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만날 일은 만무하겠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떤 집이든지요, 캐시는 좀 갖고 있고요. 어떤 집이든지요, 뭐 털면 나와요. 제가 조금은 좀 다이렉트하게 표현을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어떤 집이든지요, 거지가 아닌 이상 털면 나온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주는 관심 자체가 무엇인지 제가 먼저 얘기했던, 지금 후자에 얘기했던 그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부합이 된다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나의 어떤 다른 이면을 더 생각하고 있구나. 또 이 사람들은 나의 정서나 내지는 우리 사랑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리를 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또 시그널로 또 이 사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주변에 좀 기이하시거나 내지는 관계성이 모호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가 탐정을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꾸만 문자를 주고받는다던가 내지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하고 저 시간에 저렇게 문자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밖에 나가서까지 전화 통화를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자리를 파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게 시그널이에요. 굉장히 늦은 밤에 예를 들자면 회사 동료하고 급한 통화, 내일 회의에 대한 통화도 못하냐. 그분들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동창하고 급한 예를 들면 초상집 가는 거에 대해서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통화를 한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있었을 때 주변에 사람들과 기이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문자를 주고받는다든가 다른 곳에 가서 통화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긍정적이고 약간은 즉흥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과의 사랑이 조금은 자기가 성적으로 점령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성적으로 점령한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꼭 어떤 육체적인 성도 있겠지만요. 어떤 여러분들의 신체에 대한 어떤 점령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신체에 대한 점령이 있죠. 몸과 마음, 육신에 대한 점령. 그건 점령당하는 거는요. 그건 좋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좀 볼까요?
에너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 중에 누구도 에너지인데 그런 분들은요, 그냥 올드 소울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올드 소울이신 분들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약간은 현명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무학의 통찰이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전생에서 내려온. 근데 이 올드 소울이신 분들은요, 자기 성취나 이런 어떤 사회가 나를 바라봤을 때 얼만큼 성취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분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껍질같이 파편화되어 있는 껍질을 자기 몸에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상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요, 오래된 것들은 뭔가 켜켜이 쌓여 있고 돈도 쌓이죠. 우리가 돈도 쌓인다라고 얘기하죠. 금은 보아도 쌓인다라고 얘기하죠. 뭔가 쌓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생각할 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보여지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강자인지, 내가 얼마나 시간이라는 오래된 시간이 주는 어드밴티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명해, 강해, 똑똑해, 뭔가 우월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빨리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 캐치기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오래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할 만한 것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져다주는 자기의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내지는 자기가 생각할 때 유용할 게 많거든요. 이용할 게 많다고요. 다 오래된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귀는 연인 그 집에 쌓여있는 어떤 것들. 그 집에 쌓여있는 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집에 쌓여있는 강아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더 매료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리를 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피해야 되는 연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안 만나면 좋겠죠. 그런 분들 어떤 타입인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그분들이 뭐 다 나쁜 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단정지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든가,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떨어뜨린다든가, 내지는 여러분들이 방해받을 수도 있겠죠. 인생의 행보를 잘 하고 있는데 방해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피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3번 분들. 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이건 너무 클리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상대방 분들, 남자든 여자든, 여자, 남자 다 같이 읽는 리딩이고요. 이 상대방 분들, 여자이든 남자이든 간에 말이 너무 많으신 분들 있죠. 이렇게. 허풍같이. 말 많은 사람들. 이런 말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재밌고 재밌으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던가 뭔가 나한테 약속해 주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뭔가 이분들의 그 언어력 자체가 상당히 뭔가 도구나 기술처럼 많이 들려요. 저한테는.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 분들 특질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참 격조 있게 얘기해. 언변력이 있어. 라고 들리기보다는요, 저한테는요, 이 사람들이 뭔가 도구로 활용하는 어떤 기술처럼 많이 느껴져요. 뭐 본인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자기들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단점을 감추는 건 상관이 없죠. 우리가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뭐 화장도 하고, 좋은 차도 몰고요. 예를 들자면, 키높이 깔창도 신고, 하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상대방 분들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본인들이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시켜 놨던 게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 중에 수다장이들 다 그럼 만나면 안 되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상당히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내 눈에 많이 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시라도 이분들이 그냥
재미있고 현명하게 재미있는 건지 유쾌하게 희화화해서 재미있는 건지 내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모든 벌발한 거 있죠.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벌발한 거 있죠. 구두적인 거 얘기해 드린 거예요. 구두적인 것들이 이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누구를 뭐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지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뭔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요.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건 너무 뻔한 거라 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거라 가지고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뻔히 아는데 자기 연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건 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연인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빅 노노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그 팬덤 안에 내가 그냥 원 오브 댐이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나도 그냥 후보인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알죠? 모르죠? 내가 그 사람이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줄.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그냥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알아보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뭐 저한테 이미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람들은 나 안 만 어떻게 아냐고요. 왜냐면 자기는 되게 그게 뭐랄까 그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무의식에서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이 부분으로 지금 봤을 때는요. 이분들 커스프에 있을 수 있어요. 커스프.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분들 별자리 생년월일을 알게 되면 별자리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분들 많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별자리는 다 맞아요. 왜냐면 그 12개의 별자리는 우리가 다 가지고 안고 태어나거든요. 여러분들 네이탈 차트나 벌스 차트 보면 여러분들 다 있어요. 황소자리니 뭐 쌍둥이 자리니 무슨 자리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사람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그냥 별자리로 보는 거죠. 자아는 무엇인지. 그 사람의 가장 큰 자아는 자기가 생각하는 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 사인을 보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리니 뭐 물병자리니 물고기 자리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지는 뭐 지금 봤을 땐 가장 크게 들리는 건 에어 사인이 제일 많이 느껴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별자리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분들 생년월일을 봤을 때는 이게 애매하게 이쪽 별자리와 다음 별자리, 앞선 별자리 사이에 엉거주춤하게 있는 그 날짜에 태어나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특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웃하는 별자리와 특질이 상당히 달라지는 별자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웃한 별자리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 특질 자체가. 나타내는 것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엘리멘트도 다르다는 거를. 근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양자리, 첫 번째 자리, 양자리. 뭐 양자리를 대표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별자리라서 제가 양자리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양자리랑 황소자리랑 그 사이 중간에 겹쳐지는 날 있죠. 겹쳐지는 날은 아니겠죠. 황소자리가 4월 20일 날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4월 20일이나 21일이나 22일 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양자리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는 아니겠죠. 이 사람이 4월 23일 날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그게 4월 20일을 지났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황소자리네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양자리의 에너지도 상당히 이렇게 스며들어 있겠죠. 그 날짜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맹이 커스프에 있다면 커스프 중간에 걸쳐져 있는 별자리, 가까이 있는 별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예를 들자면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황소자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황소자리, 다음이 쌍둥이 자리죠. 황소자리는 5월 20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황소자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고요. 그러면 5월 18, 19, 20, 뭐 그 전에 뭐 한 일주일 전도 상관은 없습니다. 5월 한 15일쯤 태어나신 분들은 상당히 그 다음 별자리와 굉장히 엉거주춤하게 자기의 자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시그널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커스프에 태어나신 분들
다 그냥 안 좋은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커스프에 있는 분들의 그 양쪽을 다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이 어떤 특질 자체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자면 뭔가 리딩을 받았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쌍둥이 자리이기 때문에, 황소 자리이기 때문에, 물병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만 그렇게 듣지는 마시고요. 뭐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보신다던가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사인도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해야 되시는 분들 실제 봤을 때는 자기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더 큰 특질이 뭐냐면 같이 있었을 때 만인과 연인 관계를 만들어 놓는 분들 만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다 싫어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화술이나 예를 들어 언변 내지는 이 사람의 어떤 희화한 어떤 구두적인 어떤 것들이죠. 의미를 갖고 하는 것에 상당히 빠져들으실 수 있고요. 나를 생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본인에 대한 약속이나 칭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분들의 특질 자체가 시간을 굉장히 질질거려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야. 내지는 언제까지 도착할 거야. 내지는 얼마나 걸렸어 라고 하는 게 몰라. 한 하루 이틀 걸렸나 봐. 나중에 알고 보면 일주일 걸린 건데.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의 개념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 시간의 길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대답을 하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빅노노예요. 그냥 시그널이야. 이 사람들 간파해내는, 알아보는. 예를 들자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그 시험 공부 준비하는데 뭐 한 6개월이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1년이나 2년 정도 걸리는 과정인데 그냥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던가 알고자 하지 않는다던가 아예 없던가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온다던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플러스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들여야 되는 노고에 대해서나 내지는 그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 있죠. 관심이 없어서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절대 빅노노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또한 시간을 질질질질 뭐죠? 허송세월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는데 계속 질질 끓여요. 안 해요. 안 하다가 막판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결정 내려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자면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안 해요. 뭐 때 되면 하지 하면서 말만 많이 해요. 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뭐 이런 게 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니 어쩌니 말만 많아요. 근데 그 허황된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하고 저긴 그렇대. 들은 것도 많아요. 이런 것도 많은데 막판에 결국에 결정 내리는 거는 그냥 됐다. 그냥 뭐 가까운 그냥 바다나 가자. 끝. 그럼 모든 그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를 한다든가 아예 생각에 대한 개념,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아예 안 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빅노노예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방해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삶에 크고 작게 같이 커플로 나아갈 때 방해를 준다고요. 태클을 걸어버린다고요. 그런 성격적인 특질이 근간이 되는 그 루트가 있겠죠.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점점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태클을 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또 계속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거 봤을 때는요. 편견을 가지라고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유형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를 감별해 내셔야 되겠죠. 우리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약간은 좀 봤을 때 응석바지로 자랐다든가 예를 들자면 집안에서 예를 들자면 뭐 같이 있는데 맨날 식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예를 들자면 뭐 도와달라는 전화면 모르겠는데 뭐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든 예를 들자면 뭐든지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뭔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수다도 아니고 가시핑도 아니고 뭔가 집안 대소사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뭐 할머니가 집에 왔다.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할머니가 떡 사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속해서 대소사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의논하는 건 아닌데 의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의논하는 건 아닌 거 있죠. 이 사람이 결정권자도 아닌데 계속 대소사에 대해서 이 사람을 자꾸만 참여시키는데 흡사
굉장히 막내같이, 식구들이 막내같이 대하는 거 있죠. 부모님이든 누구든 간에 막내같이 대하시는 분들은 설령 그분들이 장남이건 장녀이건 간에, 장남 장녀도 많이 느껴지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장남 장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피지컬하거나 오피셜하게 장남 장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식구들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에 무언가 박혀 있는 주인의식이 있어요. 주인의식이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뭔가, 그걸 셀프 프로크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엄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그럼 엄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엄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회에 나갔을 때는 맘대로 못 하죠. 근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룹 3번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만나면 금방 이렇게 눈치챌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냥 땡깡 부린다던가, 귀엽게 땡깡 부린다던가, 귀엽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뭔가,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자칭인 거예요. 자기가 칭하노니, 내가 이런 권한이 있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그 이외에는 어떤 옵션도 없어. 당신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까 시간 얘기해드렸죠. 난 지금 그거 생각하기 싫거든? 듣기 싫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마라고 해놓고서는 여름 휴가 기간이 끝물이나 돼야지만이, 그래, 그냥 가까운 바다나 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 그 시간 개념이 굉장히 가치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자기가 셀프 프로크레이밍,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뒤늦게 항상 뭔가를 주섬주섬 내지는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 되게 랜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성이란 것들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여러분들의 밸런스를 깨놔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 방향까지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블락킹할 수 있다, 내지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침해받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그냥 버려버린다던가, 내지는 이 사람이 뭐라고 모든 인생의 전면의 계획을 다 바꿔버려야 한다든가. 그것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견뎌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힘들던가 고단한 거겠죠. 고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 인한 리액션이, 내가 고단해지니까 맞추거나 내지는 내 것까지 하려면 고단해지니까 내가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그냥 틀어버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도요, 당신이 그룹 3번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가 시간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서 당신이 그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않았고, 찔끔 하다가 말았잖아.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하니 당연히 얻는 결과가 없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쉽게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런 분들을 조금은 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요, 그 시간이 길이를 나타내거나 몇 월 며칠을 나타내거나, 내지는 그 랭스나 뎁스 있죠. 그 깊이감을 나타내거나 공간감을 나타내거나 무엇이든 간에요. 시간이 얘기해주는 그 시간이 정의하는 그 무엇이든, 모든 것들을 모르시면은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라도요, 어떤 표현법이 있고 어떤 그 활용법이 있는지를 알아내셔라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왜냐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거는요, 질질 끌어요. 뭐든. 막판에 다 해결하는데, 막판에 해결했을 때 자기가 다른 사람의 약속도 깨가면서 막판에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약속을 또 깰 수가 있죠. 그럼 다른 사람 약속을 깼었을 때는 그 사람의 시간은요, 자기한테 가치가 더더욱이나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가치를 못 느끼는데 남의 시간까지 가치를 느낄 일은 만무하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연인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호기롭게 내지는 굉장히 이렇게 기쁘고 들뜬 마음에서 시작했건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의 가치를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무엇인가를 쌓아 올려놨었는데,
이 사람이 한 방에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난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합의의 여지가 없는 거 있잖아요. 합의의 여지가 없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취 내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무엇인가의 획득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깨버린다면 그거는 일단은 뭐 늦게 도착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막판에 결정한다든가 막판에 굉장히 충동적으로 생각 없이 결정 내리는 거죠. 이게 시그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하고 안 맞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너지 부분을 좀 볼까요? 에너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버리고. 좀 버려버리고 가는 거 있죠. 우리가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더 획득할 수 있고 더 승리할 수 있거든요. 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 번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들은 살면서. 근데 그게 어쩌면 조금은 좀 강렬하게 다가오는 시기도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내 눈에 들어오고 부지불식간에 나를 정처 없게 만드는 거 있죠. 특히 제가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주의사항으로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때 가슴이 북받쳐서 심장이 바깥으로 터져 나올 것 같이 느껴지는 첫 만남이나 첫눈에 반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이 거의 나를 심장마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진다든가 집에 왔는데 그 사람 한번 얼굴만 보고 집에 왔는데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다든가 내지는 저녁에 뭘 한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지는 그 사람과의 행운의 요소로 그 사람과 마주했는데 내가 녹아져 내려가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 있죠. 첫눈에 빠지는 사랑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첫눈에 빠지는 사랑 있죠. 이 부분으로 봤을 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그룹 3번 분들 중에 그런 분들과 지금 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카타르시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재차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내지는 만들면 안 되는 연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볼까요? 그룹 4번 분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냥 안 만나야 되겠죠. 안 만나면 좋을 내지는 만났던들 또 뭐 만났다고 뭐 바로 연인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고 보니까 그룹 4번 분들 이 만나면 안 되시는 분들 유형 안에 그 시그널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 가정이나 설정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만나는데요. 언제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언제 만나는데요. 라고 하면 말은 좀 안 되네요. 뭐 언어 모순인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 여러분들 뭐 그런 취향은 아니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브로드하게 넓게 광폭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개념을. 약간 원나잇 스탠드도 많이 느껴져요. 원나잇 스탠드. 그러면 원나잇 스탠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장기적인 어떤 연인 관계로 만들어줄 수 없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도 시그널이겠죠. 그러니까 원나잇 스탠드인데 내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깔깔깔깔 거리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 막 사람들 주변에 많았건만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너무 잘 통하는 것 같고 스파크가 느껴졌고 나는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이 느껴졌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그 궁금해진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원나잇 스탠드라고 했을 때는 뭔가 스파크가 하룻밤 만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교감 지점이 상당히 있었거나 내지는 뭔가 외모가 마음에 들었거나 내지는 그 사람의 직업이 마음에 들었던가 그 사람이 설파하는 어떤 개념이 좋았다던가 좌중을 우기는 어떤 좌중을 평정하는 그런 것들이 좋았다던가 여러 가지가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 시작했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원나잇 스탠드였건만.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지금 껴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볼까요? 그룹 4번 분들. 어떤 사람을 연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지. 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지를 얘기할 때 그분들이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치명적이거나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요소를 가져다 준다든가 내지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상이나 사고방식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사람 경로를 우회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발맞춰 나가는 거겠죠. 어떤 지점을 향해서. 내지는 현재 forever, 영원히 지금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현재 영원히 가기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볼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런 어떤 스파크가 많이 느껴지죠. 태양 에너지도 많이 느껴지고요. 뭐 이 카드 자체가 인디케이션이 태양 에너지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뭔가 주피터, 목성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고요. 여러분들 목성 에너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궁금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고요. 왜냐면 좋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목성의 위치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룹 4번 분들. 그리고 이 목성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닌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것들을 간파해내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본인은 믿거든. 나는 그 물건을 샀을 때 겉에 뭔가 완벽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해봤는데 작동을 안 해. 거기서 물건 살 때 확인해 봤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덤벙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냥 브로드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는 만사 형통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약간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내지는 내가 이 특정 종교를 믿기 때문에 내지는 이 학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난 해탈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또 브로드하게 넓게는 광폭으로 연인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여러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도 주의사항을 얘기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질문 내용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유형을 보는 거죠.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스파크가 많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약간 맥락이 없이 그물처 조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관계성에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뭔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 상대방분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거냐? 내지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보여지거나 내지는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보고 싶어 하는 그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내기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모호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추가적인 인디케이션을 드릴게요. 뭐가 들리냐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여러분들이 딱, 저거구나라고 느껴 하실 수 있게. 일단 1번. 이분들이 쓸데없는 뭔가 송사나 이런 데 휘말려 있을 수 있어요. 되게. 그냥 진짜 송사가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보여지는 거 있죠. 나중에 진짜 알고 보면 우리가 남의 송사에 대해서 다 형사상의 송사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뭐 법리적인 해석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근데 본인은 뭐
본인이 뭐 무죄다, 내지는 나는 억울하다, 민사라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형사상으로 뭐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런 거는 좀 그냥 피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굳이 자기가 몸담아가지고 민형사상에 뭐 고소 고발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만약에 고소 고발을 한다면은 그냥 예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그냥 센 변호사 사가지고 진짜 세게 그냥 해서 빨리 끝내버리다든가. 근데 봤을 때는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건지 내지는 뭔가 뭐 진짜 막 복잡한 사건 아닐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맥락을 여러 번 들어봤더니 며칠간에 걸쳐서 들어봤더니 어쩌면 이거는 뭐 합의를 해주고 끝내버린다던가 내지는 정말 센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버린다던가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지는 그 사건 자체가 되게 뭐랄까 이게 우리가 조금만 유연하게 처신했으면 좀 괜찮았을 법했던 거 있죠. 유연하게 처신했다면, 현명하게 처신했다면 잘 넘어가거나 내지는 그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런 민형사상의 어떤 고소고발이나 내지는 이 사람의 송사가 있지도 않았을 법한데 송사에 끼어들어 있을 때 그것도 있고요. 얘기가 왜 이렇게 길어진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집안이나 여러 가지 두루두루 어떤 역할 있죠. 여러분들의. 그렇죠? 여러분들의 역할, 내지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진취적으로 사회활동하고 있는지, 내지는 여러분들 식솔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감춰진 속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알 수 없이 알쏭달쏭한 질문들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역할 자체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내지는 집안 수순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 집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그런 부분, 뭐 예를 들자면 뭐 유산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또 보기에도 저도 그런 집안 사람이 아니란 것도 그렇게 보여져요라고 했었을 때 지연적이에요. 상관없어요. 봤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누구나 좀 뭐 털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뭐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식솔 중에 누군가가 뭐 하고 있어. 어떤 보직을 맡고 있던가 어디 출신이야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 한다면 그것도 시그널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 관심 갖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 가질 수도 있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볼 수도 있죠. 훌륭하신 분이시네.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스펙트럼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흡상 차선의 어떤 태양이라고 느껴요. 차선의 태양. 자기가 잡아야 되고 자기가 차에서 자기의 자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선책의 어떤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선의 태양이라고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선적인 태양이었어야 되냐,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거냐라는 게 아니라 차선의 태양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은 자기거든요. 본인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그룹 4번분들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지오센트릭인 거죠. 자기가 지구가 중심인 거죠. 이거 뭔가 천동설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유력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유력한, 이 사람이 유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력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지성에도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오센트릭. 자기가 중심인 게 그게 맞는 관념은 아니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건 나쁜 관념은 아니지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철학이고 자기가 핵심이다. 이 관계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그 어떤 관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적인 관계성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부분도요, 다 이제는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먹었거든요.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라는 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태양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되겠다. 그 철학과 가치는 다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에너지가 흡사 이렇게 좀 빨아들이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흡입하듯이 빨아들이고 그 뱉어낼 때는요. 오직 충돌만 있을 때만 뱉어내요. 예를 들자면 충돌이 뭐냐라고 할 때 싸울 때나 예를 들자면 반발할 때나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반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반발할 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푸닥거리 하듯이 그냥 주저시키는 거예요. 푸닥거려. 그러니까 안 들어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걸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나랑 전쟁하겠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전쟁하겠다는 뜻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쭉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뜻도 맞고 흡사 원나잇 스탠드를 했건만 내지는 그냥 그날 저녁, 어느 날 특정 저녁에 한번 만난 사람이고 너무 얘기가 재밌고 뜻이 맞았건만 알면 알수록 내지는 만남을 반복할수록 이 사람들이 쌓아 올려놓는 이 사람들의 명제가 있어요. 흡사 어떤 다른 철학인 거예요. 그게 철학이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의 철학을 버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롱텀으로 뭔가 생각했었던 거 있죠. 나는 원래 이렇다. 이런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인간 관계성도 있고요. 내지는 인류애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 절대로 없는 게 인류애예요. 이분들이 스스로가 인류애가 있는 것처럼 하는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인류애가 있는 거 있죠. 선민사상에 있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냥 직업이 딱 이렇게 뭔가 편견을 가지시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선민사상 누굴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자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내지는 구호활동을 한다든가 변호사님들처럼 뭔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든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지는 종교활동가처럼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든가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건만 그게 어떻게 이것도 시그널이겠죠. 딱 그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오직 금전인 거예요. 이윤 추구 내지는 영리 목적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돈이라고 얼마가 아니라 뭔가 거기서 획득되는 어떤 금전들이죠. 거기서 획득되는 그거를 띄워놓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이 활동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선민사상이 있는 것처럼 내지는 인류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시그널이에요. 그런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있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자면 도와주는 거 그 직업군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처럼 누구를 도와줌으로써 만병통치약을 만들어내 가지고 도와주는 것들 과학자나 기술자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카드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나 나의 어떤 올곧은 철학이나 나의 주관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주관을 채워주었어. 사고방식을 채워주었다고 했을 때는 이 카드가 굳이 나올 리는 없겠죠. 그것도 리버스로. 근데 지금 봤을 때는요. 뭐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만들어주는 어떤 거였는데 더 이상 그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느낌 자체는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혼란스럽던가 이게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시그널 자체가 너무 인간의 어떤 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적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꺼려졌었는데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기도 하지만 이 상대방 분들이겠죠. 약간의 세뇌같이 느껴져요. 세뇌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다고 싶으면 반드시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셨죠? 이상하다고. 그리고 친구분들 얘기를 들으세요. 아주 현명한 친구들이면 제일 좋고요. 내지는 똑 부러지는 선배가 있다. 똑 부러지는 후배가 있다.
똑부러지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종교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런 힘든 질문 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이거는 어쩌면 조금은 다이렉트한 대답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매하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한 화두를 던져가지고 여러분들 더 혼란하게 만들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내지는 대답을 못한다. 답변 못 준다. 약간의 세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속적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그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요. 원나잇 스탠드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내지는 아주 짧은 윈도우죠. 윈도우 오브 타임.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어떤 수려함과 화려함과 가능성, 가치들, 포텐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분들이 굉장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내지는 어떤 철학적인 이름으로 내지는 선민사상으로 내지는 자기의 어떤 인류애를 기반으로 이 사람들이 설파하는 것들을 파고드는데 자기의 어떤 섹시나 어떤 자기의 어떤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읽는 리딩이고요. 상대방 분들도 남자 여자 다 같이 읽는 리딩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어필하는 그 부분이 그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가져가야 되는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엘레멘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 메시지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면면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얼음과 불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얼음과 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아까 그 송사 얘기 해드렸죠. 그런 부분도 확인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그랬다던가. 과거에 자기가 나 이런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뭐 자기가 뭐 이겼던 졌던 상대방을 욕하던 상관없이 아니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 이렇게 처리하고 빠져나온다던가 아예 휘말리지 않는다던가 아예 나서지 않는다던가 내지는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기 송사가 아닌데 나설 수도 있어요. 자기 게 아닌데 아는 친구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냥 도와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분들 계속 제가 지금 이게 험담하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힌트나 시그널을 얘기해 드릴게요. 에너지를 좀 볼까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약간 자아 깨기예요. 자아 깨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획득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무엇을 획득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포진을 해놓음으로 해서 자기가 안락함 그리고 맷집 예를 들자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 같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들 같이 굉장히 유망한 사람들을 자기 옆에 세워놓는 거예요. 계속.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들 그게 이분들한테는요 사랑의 감정보다 더 짜릿하고 사랑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인간사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이런 행위들이 사랑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냉탕 온탕으로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의 치달음 내지는 감정의 냉랭함 내지는 감정의 어떤 무언들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내지 아니함 답답하죠.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뭐 문자 메시지가 올 리도 없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다가 다시 온탕으로 간다든가 했을 때 왔다 갔다 함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자기 옆에 지오센트릭 자기가 지구이고 지구 주변을 다 세워놓는 일종의 수려한 어떤 행성들이라는 거. 근데 그런 에너지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긴가민가 하는 어떤 상황이 오신다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얘기는 나오죠.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라도 들을게. 네가 하는 말 그냥 들을게.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그 가이던스를 받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친구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형제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형제분들은 조금 안 느껴져요.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 같은 분들이 있죠.
동료분들, 타인이었는데 나의 어떤 동지가 된 사람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만들면 안 되는 연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어떤 연인 뭐 만날 이유도 없겠죠.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는 연인 타입. 안 만들면 오히려 편리한 그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얘기가 들려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5번 분들 볼까요? 어떤 타입 절대로 연인으로 만들면 안 되는지, 피곤한지, 내지는 여러분들의 니즈가 채워지지 않는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니즈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간의 비밀스러운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의 비밀이 있어서 어떤 특정 어떤 사람을 절대 마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 못할 니즈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말 못할 니즈. 뭔가 욕망이나 욕구에 관련된 거라고 느낌이 들고요. 욕망이나 욕구에 관련된 거를 감안해서 누군가를 쳐다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컨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베스트 프렌드를 만났는데 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내가 페이버하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성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베스트 프렌드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을 나의 어떤 인생의 지도자요, 인생의 반려자요, 인생의 배우자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독특한 것도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엘리멘트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 게 많이 느껴져요. 뭐 메시지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뭐 사랑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관계성에 있었을 때 조금은 더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거 있죠. 더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퍼블릭한 데서 이렇게 들 수 있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영부인이 더 유명해진다든가 영부인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든가 그냥 제가 그러고 보니까 더 좋은 적절하고 민주적인 예가 있네요. 예를 들자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미셸 오바마가 약간은 더 미디어에서 더 관심을 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후광을 받아서 미디어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그럼 대통령 될 수 없냐 그런 뜻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이 더 두각을 이렇게 쑥 들어오게 쑥 이렇게 올라오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관계성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꽁꽁 숨겨놔. 집에다가 꽁꽁 숨겨놓는 사람들 있죠. 그런 스타일의 분들은 빅 노노예요. 절대 노노예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미디어에 미셸 오바마 같이 미디어에 나서서 자기의 어떤 소견이나 자기의 식견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들 거의 그냥 뭐 개념치 아니하는 믿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속을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상대방 분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처음엔 잘 보여야 되겠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배려심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가족 관계가 서로가 배려해야 하는 어떤 일종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되게 안 좋게 표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요. 가족애가 좋을 수가 있겠죠. 가족애가 좋다 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배려해 주거나 사사로이 만난 사람들한테도 가족처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잘 될 거야. 훌륭하지. 예쁘지.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게 다 맞아. 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칭송이나 칭찬들 있죠.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주던 버릇을 사사로운 자리다 보니까 사적인 어떤 친구나 우정이나 사랑관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상대방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구나. 나와 생각이 똑 맞는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오히려 생각이 또 같은 사람이죠. 컨셉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베스트 프렌드로 있는 게 가장 서로가 경쟁도 하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도 하고요. 바터링도 하고요. 내지는 뜻도 맞고요. 뜻도 맞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겠죠. 하지만 연인 관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동일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너무 뜻이 맞는 베스트 프렌드, 착착 의견이 맞아. 내가 이런 거는 좀 꺼림직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그런 게 꺼림직하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저한테 제일 많이 들리는 건 뭐냐면 이게 또 뭔가 비민주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예의니까요. 예를 들면 나는 뭐 못생긴 사람 싫어. 저렇게 생긴 사람 싫어라고 할 때 나도 저렇게 생긴 사람 싫어라고 얘기하는 게 베스트 프렌드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뜻이 맞을 수는 있겠건만요. 연인 관계에 있었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버릇이 여러분들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오히려 너도 그렇게 생겼잖아 라고 어느 순간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 건지 내지는 그런 건지 볼까요? 여러분들 에너지 바로 느껴지고 상대방 분들 에너지도 같이 느껴지네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밸런스와 하모니를 이룬 어떤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즈가 좀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 연인에 대한 특히 니즈 내지는 나한테 굉장히 사사로이 중요한 사람들 있죠. 사사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옆집 누구랑 너무 친해. 중요한 사람. 사사로이 굉장히 중요해. 그 이상이야. 이웃 이상이야. 내지는 연인이겠죠. 그 사람이 가져다주는 어떤 밸런스와 하모니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안정한 어떤 니즈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기 셀프 컨피던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높은 자존감, 나의 영광, 나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들 이런 것들이 약간은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채워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지만 내가 채워줄 수 있겠구나. 영원히 내 옆에 있어다오라고 하지만 이 얘기는 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은 지밖에 몰라라고 오히려 상대방 분들을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만족에 그냥 자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그 같은 에너지를 있기 때문에 안 맞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뻑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대로 그런 것들을 자기도 받고 싶어 했었던 거죠. 근데 좀 결은 다르죠. 결은 좀 다르고 사람이 절대로 같은 에너지다 하더라도요. 발현이 다르고 컴프리hen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현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의 뭔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아닌 척은 하던가 아닌 척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숭이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말 못할 어떤 것들이 느껴져요. 말 못하는 것들. 뭔가요, 이게? 이게 채워져야 돼요. 오히려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면 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그렇게 보여진들 원래 그 뿌리에 근간에 두고 있는 이 엘레멘트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걸 여러분들이 뭐 착시 현상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착각이나 착시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성적인 것들, 섹슈얼리티도 많이 느껴지고요.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또 그런 뭐 예를 들자면 나만의 어떤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여자 남자 다 같이 읽는 리딩이고요. 예를 들자면 나는 뭐 평생 흡연할 생각인데 상대방도 같이 흡연해가지고 나도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좀 편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편리함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밀할 만큼 섹슈얼리티에 가까운 어떤 은밀한 어떤 것들에 대한 니즈나 내지는 동경심은 아니고 뭔가 니즈 같이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우수의 어린, 내지는 노스텔직한, 내지는 굉장히 전형 노을 같은,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상으로 이해하고 심상으로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겠죠. 자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녕 여러분들을 칭송해주고 칭찬해주고 연인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떠받들어 준들 본인의 심상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그 철학을 그렇게 믿지는 않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어떤 독특한 패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열정이 아니라 패션이요. 패션이 있어요. 패션 스타일이 있는데 그 패션 스타일을 이 사람도 능히 그런 것들을 컴프레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태도는 취해요. 태도는 취하는데 내가 그렇게 진짜로 실행에 옮겨서 보여줬을 때는 그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동의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시그널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별하나. 이미 얘기는 해드렸듯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괴하거나 내지는 조금은 비민주적이지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칼라감이나 본인의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맞장구를 처음에 쳐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맞장구 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자기도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는 사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거리감을 두고 쳐다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들 지금은 아닐 수 있던가 안 할 수도 있던가 내지는 안 하고 있었던 최근에 안 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생각에서 점프해서 다른 생각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야.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분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안 되는 이분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칭송, 연인 관계에서의 칭송보다는요, 이 사람들은요, 대외적인 어떤 칭송이나 내지는 예를 들자면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력욕이나 내지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력이나 내지는 어떤 대중이 가져다주는 어떤 힘, 파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는데 이 집착을 다 실행시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연예인이나 어떤 수순으로 걷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눌러놓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와 뜻이 통하는, 뜻모를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맞다라고 얘기를 한들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얘기가 바로 나오죠. 결국에는 자기 본디의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디의 에너지는 뭐냐면요. 그 어떤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신나게 어떤 기발한 발상이나 내지는 기발한 사고방식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섹슈얼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이 얘기를 했건만 어떤 수순에 갔을 때는 갑자기 보수성을 지니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건 틀렸다고 내지는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그게 더 여러분들이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애매함이 나타나죠. 이분들의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맞다라고 하면 셀프 라이처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변에 깔려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한때는 굉장히 다면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줬어야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닌데, 가짜라고 나오죠.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처럼 보여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대중이나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인기나 권력이에요. 파워들. 자기가 이렇게 리더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강단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든가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든가 자기가 주도권을 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조금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롭게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 나는 나중에 국회의원 될 거야, 정치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분들, 그
그룹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는 지금 명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방해를 받는다기보다는요. 인생에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횃불을 더 밝혀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은근한 고집으로, 이 사람의 은근한 자기가 더 나보다, 그러니까 이 그룹 5번 분들이죠. 5번 분들보다 더 잘 나간다라고 하면 일종의 반복적인 세뇌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놓고 자기한테 의지하고 자기는 여러분들의 횃불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더 자기의 에너지원도 있겠죠. 1+1 해서 자기는 더 자신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약간은 뺏어가는 거죠. 그런 분들 주의하시고요. 이분들 다시 계속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에너지의 바터링이나 내지는 그 자존감, 내지는 거기에 대한 그 따라붙는 칭송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미세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를 하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그 기괴한 어떤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난 저런 스타일 참 좋아.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감 넘치는,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그게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좋다고 하면 뭔가 이게 셀프의 언타이트먼트인데, 이게 내가 좋아하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셀프 라이처스, 이분들의 셀프 라이처스랑 여러분들의 셀프 언타이트먼트,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그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내 생각이니까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변별해 내는 게 더 관건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흡사 대가족에서 자랐으니까, 내지는 가족을 배려하는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났으니까 가족들과 대화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 대해줄 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약간은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인가 불편해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 걸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연인 사이로 픽스 되기 전에 이분들은 자기의 어떤 색깔을 드러낼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여러분들의 왜냐면 이 설명이 되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뭔가 이상적인 낭만과 사랑 자체, 그리고 욕망들, 그리고 비밀스러운 어떤 섹슈얼리티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섹슈얼리티들, 그런 것들과 어쩌면 본인은 생각할 때 그게 자기의 어떤 니즈와 맞는다라고 한때는 생각했건만 지금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스스로가 셀프 라이처스,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계속 칭송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랑 가장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 옆에 세워놔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디자이어,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뭐가 그러면 안 좋냐, 그 욕망과 욕망이 만나면 나쁜 건 아니지 않냐, 1+1인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요, 기대치가 채워지고, 이 관계성은요, 굉장히 그러면 열심히 하는 관계성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열심히. 내가 당신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당신은 그만큼 사랑하지 아니했어. 내가 더 사랑해. 내지는, 당신이 그렇게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주지 않을 테야. 당신이 안 줬으니까 나도 안 줄 거야. 그 사람이 안 주면은 그냥 안 받고 그냥 가면 돼요. 맞죠? 그 사람이 줄 생각이 없으면 나는 안 받고 그냥 가면 돼요. 왜 달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줄 생각이 없는 건데. 줄 생각이 있었으면 이미 줬겠죠. 그리고 달란 소리도 안 했겠죠. 무엇을? 사랑을. 약간은 조금은 여러분들 성격 자체가, 멘탈리티 자체가, 내지는 에너지 자체가, 내지는 엘레멘트 자체가 조금은, 이건 엘레멘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에너지 문제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은 기이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이 관계성에서. 제가 아까 그래서 미셸 오바마 얘기도 해드렸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랑 미셸 오바마랑 있을 때 미셸 오바마가 더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냥 난 가만히 있는 영부인은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드러내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나도 내 연인에 뒤지지는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저지한다던가 목미 부린다던가 내지는 우리 집안은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갑자기 굉장히 갑툭튀 보수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치하는 게 그분의 어떤 단란한 가족들과의 어떤 교류와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가족애를 지금 그 사람의 가족애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라도 그 가족 관계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는 데에서 자라신 분이라면 조금은 의심해 볼 만도 해요.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의 뭐 적어도 이분들 사이에서는 그 가족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너는 헌신, 봐줘. 내가 그렇게 해놓고 갔으니 당신이 치워줘. 내가 이건 내가 치워버렸으니까 네가 당신이 채워줄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 당위성, 셀프 라이처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봤을 때는. 내지는 셀프 언타이트먼트. 내 거야. 그거 없으면 네가 좀 채워넣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절대로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처음에 이제 뭐 첫 만남도 많이 느껴지네요.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불 같은 게 있어요. 너무 잘 맞아요. 정말로. 정말 소울메이트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외모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근데 조금은 좀 들여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내 자아를 뺏어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아를 채울 수밖에 없기에 자아가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뭐 응원단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만큼 본인의 자아와 본인의 컬러감을 더 잘 알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뭐 나는 비밀이 있어요. 나는 말 못할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들려요. 그걸 뭐 지금 밝혀내는 리딩은 아니니까요. 근데 감춰진 게 있는데 그렇게 뭐 밝은 태양 같은 에너지는 아니에요. 자아를 나타내는 밝은 태양 같은 에너지는 아니에요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갖고 있다는 거는 팩트라는 거예요. 예제로 전해드린 그 메시지 안에 그 시뮬레이션들 있죠. 그 시뮬레이션을 잘 기억하시고 캐치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크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